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제가 오랜만에 좀 분석을 해드리는 것 같아요. 대략 한 7개월 정도 만에 분석해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과거에 분석해드릴 때에도 AI 사이클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버블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고,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SK하이닉스를 대략 한 17만 8천 원대에서 17만 8,800원대에서 엔비디아, TSMC, SK하이닉스가 주는 힌트, AI 투자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엄청난 기회입니다. 네, 이렇게 대놓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당시 주가는 17만 8,800원이었고요. 현재 주가는 대략 한 54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주가는 대략 한 2배 이상, 한 2.5배 정도 오르고 있는데, 저는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AI 사이클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요. 특히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GPU에 HBM을 주로 납품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 구글의 TPU가 부상을 하고 있죠. 제가 구글에 대해서도 과거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린 기업입니다. 구글의 시가총액 1등이 될 수 있는 기업으로 저는 구글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고, 텔레그램방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공개적으로도 여러 번 말씀드린 기업이고요. 다만 제가 구글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구글의 레버리지 ETF에 투자할 정도로 비중을 상당히 크게 해서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구글의 TPU는 엔비디아의 GPU의 대체제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구글의 TPU, 엔비디아의 GPU가 AI 사이클에서 경쟁이 심화된다고 하더라도 SK하이닉스의 HBM 혹은 SK하이닉스의 실적에는 오히려 영향이 좋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좀 핵심만 딱딱딱 줄여서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SK하이닉스에서 기회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약간 7개월 전쯤에 이제 SK하이닉스 17만 8,800원대에서 분석해드렸고, 오늘 이제 7개월 만에 분석해드리는 건데, 오늘은 대략 한 2.5배 정도 올랐지만 54만 1,000원 정도, 54만 2,000원 정도에서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 역시나 SK하이닉스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그럼 제가 왜 SK하이닉스를 좀 좋게 보고 있는지, 왜 이번 AI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는지, 이번에 구글과 엔비디아 혹은 구글, 엔비디아, 아마존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빅테크들이 AI 인프라 투자, AI 반도체 칩에 진출을 할 것인데, 그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딱딱딱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가장 먼저 AI 사이클이 여기서 끝이냐라고 묻는다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만 기쁨 더하게 텔레그램 방에다가 이제 긴 글을 통해서 이제 길게 분석을 아주 자세하게 해드린 글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정확하게 저점이었죠. 정확하게 저점에서 분석해드린 바가 있는 것이고, 터무니가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긴 글이기 때문에 그냥 터무니가 없는 없더라고밖에 말씀 못 드리겠지만, 추후에 좀 기회가 되면 제가 좀 긴 글에 대해서도 좀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결국 TPU, 그러니까 구글 vs 엔비디아로서 이제 그런 시장에 관심이 나눠지게 되면서, 사실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하는 쪽에 이제 SK하이닉스 동반 약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구글도요, 구글의 TPU를 이제 쓰죠. 구글이 AI 칩으로 TPU를 쓰는데, 이게 GPU의 이제 대항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TPU에도 SK하이닉스가 대부분의 HBM을 납품합니다. 따라서 구글의 TPU가 올라오든 엔비디아 GPU가 올라오든 SK하이닉스가 HBM을 공급하는 건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HBM4 내일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발생된 HBM4에 대해서는 삼성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제 귀에는 들리고 있습니다. 다만 HBM3까지는 SK하이닉스가 압도적이에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구글 TPU가 나오든 아마존의 테라늄이 나오든 메타 AI AG 칩이 나오든 알리바바 AI 칩이 나오든 결국 HBM은 SK하이닉스를 앞으로 1년 반 정도는 꾸준하게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플레이어 자체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천하에서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알리바바,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알리바바 테슬라,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플레이어가 증가하는데, 당연히 거기서 필수적으로 쓰는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작아질래야 작아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결국 12월 이제 중순쯤에 있는 FOMC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녹아져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12월 1일부터는 긴축 재정이 끝날 거예요. 연준의 이제 긴축
긴축 정책이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동성이 실제로적으로는 풀리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풀리기 직전까지 나오는 그냥 하락에 대한 지지부진한 사이클 혹은 심리에 악영향이 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를 증설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그런 발언들과 그리고 IR 자료에서 봤을 때는 HBM으로의 전환이 대부분 이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HBM3보다 HBM4가 단가가 50%가량 비싸고요. 그리고 물량도 훨씬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준비를 미리미리 SK하이닉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마이크론은 증설할 수 있는 팹조차 없고요. 삼성전자 역시나 증설을 보수적으로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데 반해서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은 앞으로 2년 동안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낸드, HBM, D램 이런 쪽에서 거의 전 세계 탑급을 달리다 보니까 사실 SK하이닉스의 그런 폴더 PR이 대략 7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지금 보시면 재무제표를 좀 간단하게 좀 분석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약간 시가총액 370 정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적이 내년 기준으로는 대략 한 72조 정도 나옵니다. 당기순이익도 60조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 결국 PR은 6이 안 되는 그런 수준으로 나온다는 것이 6, 7 정도밖에 안 되는 7이 안 되는 수준 나온다는 것이고 POR 기준으로도 대략 한 6 정도밖에 안 되는 6이 안 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글로벌 AI 반도체 기업들의 PR이 최소 20이 넘어요. 최소 20이 넘습니다. 근데 유독 대한민국의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박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인데 수급에 대한 영향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결국 12월 1일부터 긴축이 끝나면서 유동성이 풀리는 효과가 발생을 할 것이고 12월 중순 이후 FOMC가 끝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깨끗하게 씻어서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결국 AI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구글 TPU가 이기든 엔비디아 GPU가 이기든 물론 서로 간의 대체제가 아닙니다. 보완제일 뿐이죠. 이 두 가지 칩이 어디가 더 강세를 보이든 결국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칩을 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에 대해서는 저는 딱히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HBM이 확대가 되고 있고 특히 AI 사이클에 불어들면서 지금이야 스마트폰 안에 있는 PC 안에 있는 그런 AI LLM을 통해서만 일반인들이 AI를 사용하고 있겠지만은 저는 머지않아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생길 거고요. 스마트 글라스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각가지 IT 기기들 뭐 PC든 노트북이든 스마트폰이든 기본적으로 AI가 탑재가 될 거고요. 나중에는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AI가 탑재가 되어서 상용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AI 사이클은 극초기 혹은 초기 그 언저리라고 좀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지금 정도부터 AI 버블이 터진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지금까지는 AI 칩에 대한 총 수요자가 미국의 빅테크였단 말입니다. 그래봤자 엔비디아,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었지만 이제는 중국의 빅테크들, 뭐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메이투안 이런 기업들이 이제 진출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한국 정부, 유럽 정부, 미국 정부, 일본 정부 결국에는 국가들도 나서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AI 사이클이 끝내려면 저는 아직 멀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 이제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쯤이면 HBM4 개발에 대한 결과치가 뜰 거고요. 퀄 통과가 되고 양산에 돌입하게 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HBM4를 납품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기술적인 진전을 이뤘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특히나 HBM4가 HBM3 대비해서 단가가 50%가량 비싸지기 때문에 물량 역시나 오히려 더 증가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도 결국 50% 가까이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이 미친 듯한 성장주 AI 반도체 핵심 기업이 PER이 10이 안 된다는 점에서 지금부터라도 꾸준하게 다시 한 번 더 볼 때가 되었다. 최근에는 수급 이슈로 인해서 갖가지 노이즈를 붙이면서 억지로라도 주가를 좀 내리꽂고 싶어하는 그런 식의 움직임이 제 눈에는 보이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사이클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그리고 SK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과 성장성을 비교했을 때는 전 지금 정도부터면 다시금 제가 4월 달에 분석해드렸던 17만 원대에서 분석해드렸던 그때와 비슷한 그런 수준의 기회가 다시 한 번 더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SK하이닉스를 좀 봐야 된다 보고 있는 것이고 물론 저 역시는 SK하이닉스를 큰 비중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사단 14기 멤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선착순 3명만 더 받고 마감 칠게요. 현재 2분이 오셨기 때문에 선착순 3분만 더 받고 마감 짓겠습니다. 이번에 마감이 되면 당분간 수개월 정도는 필사단 멤버 모집 없을 겁니다. 도체식 교육을 통해서 제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는 필승 투자 아카데미입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필승!